손기정이 다시 고향 신의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학교가 어떻게 됐나? 아니면 뭐 가족에 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바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신의주 사람인 손기정이 경성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하숙비가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한 형편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달리기를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또다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아유, 진짜. 그런데 이때 손기정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봉수라는 손기정의 선비였어요. 이 선배의 도움으로 손기정이 그 학교 선배의 가정교사로 위장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 위장이에요? 네. 근데 왜 위장을 해요?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선배 부모님 몰래 선배랑 짜고 수업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와. 근데 외모 보면 알지 않나요? 학원 선생님 느낌 아니고 딱 보면 운동하시는 분 느낌 날 건데 공부하신다고 하면 공부? 그래서 그 선배 아버지가 의심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든 속여 넘긴 거죠. 선배가 이렇게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선배다. 자, 그렇게 손기정이 이대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는 걸 안타까워했던 이 선배 도움으로 다행히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기정에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선배 집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매일 달리기를 하는 손기정에게는요, 식사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떡해. 에너지를 다 이거는 제가 더 추가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맨날 러닝을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요, 정말 많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유산소를 많이 하는 운동 있죠. 뭐 수영이나 뭐 오래 달리는 종목, 그 레슬링이나 힘쓰는 종목은 탄수화물이나 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뭐 2, 3천 칼로리 먹는다 치면 이런 선수들은 한 10,000칼로리씩 먹어도 살이 안 찔 정도로 엄청 먹어야 돼요. 우와. 오늘 재밌다. 형도 운동선수로서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렇죠. 공감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가 고파서 선수로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 손기정. 고민하던 손기정은 누군가를 또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체육 담당이었던 김숙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손기정은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형님, 배고파서 못 뛰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손기정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선생님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한 겁니다. 그 당시만 선생님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냥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제자 요청에 선생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은 그날부터 매달 박봉을 쪼개어 2원을 나의 특별 급식비로 떼어주셨다. 어머. 그 당시 선생님들의 월급이요, 보통 47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쾌히 자신의 월급 중 2원을 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를 도와줬던 것이죠. 그렇게 손기정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변의 도움으로 달리기 선수로서의 생명을 겨우겨우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기정이 선수 생활에 열의를 불태우고 있던 1933년 어느 날, 손기정의 인생 목표를 바꿔버린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뭐지? 편지의 발신인, 그 발신인은요, 바로 손기정의 육상계 선배였던 권태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권태하.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꼭 세계 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주게. 사실 권태하가 손기정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데는 사연이 있었어요. 권태하는 1년 전인 1932년 올림픽 예선 1차, 2차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갔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동료 선수가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인 선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고 강요받았던 거예요. 너무하죠. 그러니까 나도 연습해야 돼. 그리고 1등인데. 페이스메이커가 도와주고 자기 페이스가 아니고 이 선수를 위해서 뭔가 딱 해주고 희생한 역할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제히 작전대로 일본인 선수가 우승했을까요? 못했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 됐으니까 너는 꼭 되라 이거. 작전 실패. 왜냐면 권태하가 일본의 뜻을 거스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뛴 거예요. 결국 권태하와 다른 조선인 일본인 선수까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일본은요, 그 탓을 모두 권태하 선수에게 돌립니다. 자신들의 작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고 선수단에 보고한 거죠. 결국 권태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단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6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머물고 있던 권태하가 손기정에게 편지 썼던 거예요. 교수님, 그 권태하 선수는 왜 미국에서 안 돌아오신 건가요? 그때 권태하 선수가 조선으로 돌아가면 사실 일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외에 남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을 이용해서 미국에 남아가지고 또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제 자기 후배들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달리기의 재능을 갖고 있었던 손기정한테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렇다면 편지를 읽은 손기정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권태하의 편지를 읽은 손기정은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크게 결심하죠. 내가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우승해서 선배와 서름도 갚고 일본 콧대도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뚜렷한 목표가 생긴 손기정은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다시피 합니다. 1933년 3월 경영 마라톤 대회 1등, 1933년 10월 조선 신궁 경기대회 마라톤 대회 1등, 1934년 4월 전조선 풀 마라톤 대회 1등. 이 외에도요,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대부분 우승을 차지하면서요, 조선의 마라톤 1인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